안녕하십니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주최 2025년 동계 국내 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중국어 문화학 전공 학부에서 교양과목 삼국지 인간학을 맡고 있는 정은조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생성형 AI 활용 창의융합 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부제는 인공지능 기반 PBL 융합 모델 T1 게르입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필요성, 방법, AI 생성 정보 및 융합 가능 수업 모듈 분석,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AI 기반 PBL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입니다. 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모델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연구 출발 또한 이 학습자들이 계륵에 대한 정보가 없는, 즉 제로, 0 상태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AI의 접근 용이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에서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콘텐츠를요. 그래서 교수 학습자의 리터러시 역량 강화 초속 다지기를 위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연구 대상은 우리가 무료로 쉽게 접근 가능한 하향 버전의 한국의 챗 GPT 3.5 힉스 챗과 한국형 리튼 3.5 이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는 계정 필요 없이 누구나 무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상에서 쉽게 정보를 검색, 그리고 그 정보를 가져다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어는 계륵입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주체는 나, 학습 보조 도구는 AI, 그런 인식 기반의 저번 학대를 목표로 합니다. 명령어를 계륵으로 선정한 이유는 텍스트의 맥락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I가 정보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성해 놓는데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 반드시 학습 주체자가 그거에 대한 검증의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텍스트 이해하기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이해하기를 통해서 자아 학습 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그 결과치를 지면상 다 발표를 못하고 향후에는 AI 버전을 상향 조정하여서 활용케 한다든지 어떤 또 지적 재산권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필요성과 방법 부분은 먼저 연구 필요성은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교수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인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강의 중심, 이론 중심 교육에서 이제 체험 기반 중심, 즉 AI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AI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업 환경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 연구 또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전공이 인문학이다 보니까 인문학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학 기반에 있어서 다학제적인 스팀이라는 그런 교육적인 모델이 있지만 그 모델에서 저는 조금 변형을 해서 인문학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PBL, 창의 융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 중심 학습인 PBL의 모형을 모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 학습 기반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 강화를 할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AI 학습 보조 도구의 활용 필요성입니다. AI 기술을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창의적 사고 촉진 도구로 활용해서 교수자나 학습자 두 교수 학습 측면에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방법은 명령어 계륵을 실행하여서 AI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해보고 이 검증한 그 결과를 PBL 모형 기반의 수업 모듈과 강화 가능 역량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본론 부분에서요, AI 생성 정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익스책과 한국형 버전 3.5 리튼에서 게르기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게 계정이 제가 없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힉스챗이 답해주는 내용과 그다음에 리튼이 답해주는 내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상에 텍스트상에 게륵은 한국에서 닭의 갈배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는 쓸모는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존재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로 누군가나 어떤 것이 기대하는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지만 완전히 없애기에는 아쉬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종종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 계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계륵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계륵과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라는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질문했을 때는 이 상황이 안 나왔습니다. 힉스챗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점차 검색을 거듭 하다 보니까 이 리튼과 같은 이런 관련된 질문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게륵이라고 답변했을 때 게륵은 한국어에서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지 않거나 쓸모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어떤 문제나 상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른 제안 보기라는 코너로요. 글을 자연스러운 말투로 작성해 드려요. AI 탐지 방어각이라든지. 그래서 다음으로 이런 걸 풀어볼 수 있어요. 계륵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계륵을 활용한 유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례가 있을까요? 계륵과 관련된 다른 표현이나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이 질문에 실제 체험적인 요소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튼 모델과 힉스채트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 질문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에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명령어 계륵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쓸모는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존재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리고 이제 그 궁금한 점 사항을 물어본다든지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 문장 또는 핵심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이제 이어갈 때요. 예를 들자면 계륵의 유래. 자, 계륵의 유래라고 질문을 명령어로 했을 때, 이 힉스 채시제요. 힉스 채에서는 요런 부분에 간단한 답변만 왔는데, 리튼에서는 계륵의 유래나 의미, 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더불어 관련된 또 다른 학습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유튜브나 동영상이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 출처, 내가 어디서 이거를 가져왔는지 그 출처까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리튼을 학습자하고 함께 활용하려면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 콘텐츠 상에서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결국에는 이제 PBL 모형이 또 있죠. 학습하면 창의 융합을 할 교수 학습 모듈이 필요하는데 융합 가능한 수업 모듈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PBL 기반에서요. 활용 가능한 것은 KDB 모형과 스팀 모형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KDB 모형은 인성을 중시해서 책임감, 협동심을요. 그래서 이 책임감, 협동심이 지식 기반 지속적인 이해 그리고 기능 하다. 그 다음에 간학문적 기능이라든지 문제 해결, 연구 기능, 발표, 설계며 구성. 자, 요 부분이 또 수평 관계를 이루도록요. 자, 이랬을 때 효과도가 높고요. 스팀 모형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 모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스팀 모형을 인문학적 기반으로 해서 계륵이라든지 이런 전쟁 서사적인 표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학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계륵이라는 것들을 PBL 모형으로요. 자, 그럼 PBL 모형에서는 우리가 수업을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문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든지 해결안을 도출하는 부분, 문제 해결안 작성 발표, 정리 및 평가. 자, 이 순서대로 수업이 설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콘텐츠 또한 이 계륵이라는 명령어를 학습 지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 이랬을 때 리튼한테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계륵이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리튼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나서 학습 주체가 바로 다시 한번 주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의미나 유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례를 갖다가 모으고 의미 유래 재확인한다든지 해결해서 도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도출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AI한테 협업을 통해서 AI가 어떤 답을 줘서 나는 어떤 재해석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통해서 계륵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지 정보를 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나서 그 질의응답, 평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은 뭐 동료 평가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또 AI도 평가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 설계 등이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면상 여기서는 실제 수업 설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PBL 모형에다가 또 다른 추출 교육 가능한 교육 콘텐츠 유형을 본다면은 우리 이 본 연구 모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하는데 이 PBL 기반에서 이 수업 학습을 실제 체험 중심으로 수업을 이어가다 보면은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수 학습자 모두 리터러시의 역량 강화를 할 수가 있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 재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분석, 종합. 그래서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질문요.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필요시되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공감력이나 교감력, 또 그다음에 또 여기 그런 그 변화된 수업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적응력, 이러이런 역량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추출 가능한 교육 콘텐츠로는 삼국지 연의, 그리고 삼국지. 삼국지 연의는 이 삼국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소설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사실 삼국지보다는 소설화된 삼국지 연의가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비역사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콘텐츠도 개발이 가능하겠고요. 계륵에 한정해서 본다면은 계륵과 관련된 전투적인 상황, 한중전. 그래서 한중전에 쓰여진 어떤 무기적인 상황들, 그래서 아까 같은 과학기술 기반인 스팀 그런 교육 모형도 추출이 가능하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물 중심, 인물 중심. 그래서 조조의 어떤 리더십, 그 다음에 양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위원. 그래서 조조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장수나 참모하고 관계를 유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양수는 어떻게 해서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지 그런 모습들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또 창출해낼 수 있고 하는 여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육 콘텐츠 개발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면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요. 본 연구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 기반 PBL 융합 모델 T.UNT1입니다. 그리고 계륵이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PBL 융합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교육 모델은 학습자의 창의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인다는 점. 이를 위해서 필요한 활용 가능한 AI는 시기는 이제 제가 정보 생성 및 검증하는 시기는 24년 11월 20일부터 이 검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수업 환경에서는 한
일주, 3차 시도가 잠깐 활용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는 체험보다는 이제 제가 검색한 결과치를 가지고 수업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25년도 학기에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15주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인용할 날짜는 25년 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발견한 주요 사항은 AI와 대화의 구성입니다. AI 대화 구성에서 25년 1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어 버전 리튬 3.5가 사실적 정보에 더 접근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습자의 정보 지식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경우 리튬 3.5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AI의 활용 방안입니다. 기초지식 습득 후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 선택을 가능하다라는 거. AI 활용 윤리 교육 필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가 이러이런 점 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교수자가 학습 환경을 갖다가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AI 활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또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의 노력을 일환을 보여줘야 될 듯합니다. PBL 융합 모델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탐구가 가능합니다. 전쟁 서사적 측면을 이해한다든지 현대 사회에서 다시 적용을 해서 재해석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자학습 강화를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및 또는 성어의 보편적 가치까지도 함께 논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를 활용해서 글쓰기 및 창작 활동, 이런 교육 콘텐츠 개발도 가능합니다. AI를 활용해 학습 보조를 한다든지 교류의 협력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활동 또한 토의밀 발표를 통해서 기록의 의미와 적용 사례를 토대로 공통 소양을 습득을 한다든지 서로 간의 공감 능력을 해서 교감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질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또 이런 학습 환경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에서 뭐 흥미나 유발을 위해서 뭐 쇼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 모델을 갖다가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간단히 세 개로만 정리를 해보면 창의 융합 역량 및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AI 활용도를 제고하며 논리적 주장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교수 학습 효과로서는 학습자 간 소통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 의의로는 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창의융합 역량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후속 연구로는 AI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 설계 개발 모형인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실제 수업 설계에서 운영했을 때 일어나는 사례들 자, 이런 관련된 것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